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7강 4 경매 공매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매 순서 그리고 경매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하고 관련 있는 중요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왜 경매를 사람들이 섣분이 못하고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입찰 대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권리 분석이 어려움입니다. 권리 분석. 자,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어떤 게 말소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인수받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어려워. 바로 그래서 입찰 대리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해서 수입도 올리지만 입찰 대리에서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이 되면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실무교육도 받지만 입찰 대리 등록을 할 때도 등록하기 신청일 1년 전에 그 이내에 경매 실무교육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경매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핵심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권리분, 경매 물건, 경매 부동산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권리 분석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딱 보니까 말소라는 단어하고 기준 권리라는 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자, 말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자, 말소니까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답니다. 다 소멸하는 거예요. 다 말소 때 없어져. 말소란 뭐냐면 등기부상에 말소 등기라고 있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밑줄 빨간 줄 쫙 거지고 그 등기 효력을 상실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등기가 있었구나라는 존재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효력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말소가 되는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가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면 그러면 권리 분석의 90%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 10%는 물론 세세히 들어가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90%는 끝났는데,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의 중심이 되는 권리니까 이 말소 권리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오는 권리는 다 소멸이에요. 그 이후에 설정된 등기부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해. 다만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오는 거는 살아있어. 그거는 인수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이전에 있는 권리, 자, 이후에 있는 권리,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보면 이후에 오는 권리는 다 말소가 돼.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도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오는 권리는 요거는 인수, 즉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자, 말소 기준 어떤 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냐? 네 가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거, 등기부상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고, 네 가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이 네 가지 권리는 다 소멸이야. 경락되는 순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만 알면 돼. 자, 말소 기준 권리 네 가지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경매 개시.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다 같은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 신청 등기, 강제 경매 등기, 임의 경매 등기, 경매 등기이다. 경매가 결정이 됐다는 등기고, 두 번째,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이게 꼭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자, 두 번째, 저당권, 근저당권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려놓고 근자 써놓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자, 세 번째, 압류 등기 있죠. 압류. 예, 압류. 세금을 못 냈어. 그럼 국가에서 압류를 걸어버려. 그 압류를 걸면 처분을 못해. 또는 가압류. 민간인이 임시로 압류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채권 채무 관계, 채무 명예에 의해서. 그걸 가압류라고 해서 임시로 거는 건 압류 또는 가압류. 자, 네 번째. 여러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배웠잖아요. 자, 그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이 만약에 이 담보 물권자 경매 신청하면 이 가등기 담보 뭐가 된다? 저당권으로 된다고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지금 배우면 돼요. 예. 가등기는 왜 문제냐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가등기가 두 개가 있다고 기억이 나시면 고맙고 아니면 지금 배우면 돼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 말이 길죠? 예. 소유권하고 관련된 거야. 이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그런 가등기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고, 또 하나는 바로 여기 나오는 담보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 근데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나 채무자 그리고 가등기라는 거면 나오지 어느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어느 게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어. 이건 뭘 보고 알냐면 여러분들 이제 경매 물건에 봤을 때 등기부 등본 다 띄워보잖아요. 거기에 가등기가 나와 있어. 그럼 법원에 가서 현황 조사한 거 보잖아요. 현황 조사한 거 딱 볼 때 담보 가등기자가 채권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 배당받겠다고. 그러면 가등기 담보야. 근데 채권 신고를 안 했어. 이럴 때는 의심스러워. 이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야. 그게 이제 왜 문제인지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요 가등기가 아니라 이 가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요렇게 네 가지 중에서 이건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등기부상 제일 빠른 거 즉 선순위란 얘기죠. 최고의 선순위 등기부상 선순위. 자, 선순위.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락되면 다 말소돼 버려. 왜?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뒤에 나머지 1번, 3번, 4번이 있어. 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오는 권리는 다 말소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락받으면 저당권 뒤에 오는 저당권은 다 말소가 돼. 모든 저당권은 다 말소야.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가압류는 다 말소. 왜? 가압류가 1순위야.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아니에요. 그 말소 기준보다 뒤에 오는 가압류들은 다 말소야. 결국 가압류도 다 말소가 돼. 가등기 담보도 다 말소가 돼. 가등기 담보가 1순위야. 그 뒤에 오는 가등기 담보는 다 말소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제1순위야.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없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1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다 배당 받아가니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건 말소되는 건 문제가 그냥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당권 압류 가등기 넣으면 다 말소되는구나. 이건 쉬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후에 온 건 다 말소니까.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권리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는 권리 뭐가 있을까요? 환매 등기. 자, 지금 하나씩 써보자고요. 자, 환매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방금 이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자, 또 뭐가 있을까? 용익물권. 담보물권 말고 이건 담보물권은 다 말소가 돼. 결국 용익물권. 자, 구체적으로 쓰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제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권리를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가압류, 가처분 될까 안 될까?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점유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 자, 가처분.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 등기 썼고, 또 뭐가 있을까? 환매 등기 썼고.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있다고 치면, 자, 이 가처분을 이 위로 올리자고요. 이렇게 세 개 있고 용익물권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다 없어져.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럼 말소 권리
기준 이후에 오는 권리 다 말소된다고 그랬어. 자,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이 제일 앞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가처분, 환매 등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 가등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면 이 권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말소야. 다 말소야. 간단해. 다 말소되는 거야. 이건 다 말소되는 거야. 이후에 오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전에 있어.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인수해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네 가지 권리 중에 제일 빠른 것보다도 이게 앞에 있어. 이건 다 인수해야 돼. 환매 등기 조심해야지. 가처분 조심해야지. 소유권이든 청권, 보전, 가등기가 예를 들어서 그 저당권이 제일 선순위인데 그거보다 앞서 있어.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이든 청권, 보전,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권리 행사한다고 그러면 즉 뺏기는 거예요. 환매 등기 권리자가 환매권에 기해서 이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 저당권보다 앞서 있어. 근데 환매 대금 주고 받아가겠어 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냥 집을. 건물이든. 용익물 것도 마찬가지. 지상권이 있으면 인수해야 돼. 앞서 있기 때문에. 지역권 인수. 특히 전세권.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어 이 사람이. 근데 배당 받아가겠어. 후순위라면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선순위라면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받지만 자 선순위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가니까 이 사람은 채권 만족을 다 취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맞서가 돼 이때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임차권, 주택 임차권, 아니면 어떤 임차권 등기가 된 거, 임차권 등기, 선순위인 경우에 소액 임차권, 주택 상가 건물 임차권 다 보호돼요. 이후에 왔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권이 뒤에 왔을 때는 소멸이야. 그러나 이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걸 이제 원리를 알아두고 그 마지막 예외야 이제 권리 분석이 있어. 마지막 예외. 자, 첫 번째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 이후 그리고 그 이전 이후에 오는데 어떤 권리들인지 요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 권리 분석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 이전이어도 아니어도 상관없이 늘 인수하는 늘 인수 그냥 늘 항상 인수하는 권리들이 있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 낙찰자 책임이야. 뭐? 법정 지상권 순위에 상관이 없어요. 법정 지상권 이건 등기가 안 되니까 법정 지상권 등기 안 되니까 등기를 할 수는 있는데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라 이거 순위하고 늘 있는 거야.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유치권 등기라는 게 없어요. 유치권을 누가 행사하면 이건 순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낙찰자가 나중에 돈 물어줘야 돼. 유치권. 자 그리고 예고 등기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거야. 이 예고 등기 이런 것들은 인수 이전 이후하고 상관이 없어. 늘 인수해야 돼.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파악해야 되고 이전이면 인수하고 이후면 인수 안 하는 권리. 자 임차권 역시 이후에 오면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해야 돼. 이후에 올 때. 이전인 경우는 배당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인수를 하는 거야. 근데 다만 임차인이 배당 요구 신청하면 자기 보증금 받아 가요. 전세권하고 똑같아. 배당 요구하면 말소돼. 그거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러나 나머지 권리들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왔을 때.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이 권리 분석이 경매의 꽃이에요, 사실. 경매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 하나는 권리 분석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낙찰. 낙찰 받아야지. 추가적으로 3단계가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점유를 이전 받는 거죠. 명도라고 그래, 명도. 경매는 첫 번째는 권리 분석. 자, 두 번째는 머리를 잘 써야 돼. 이게 몇 명이나 입찰을 할지. 그리고 가격을 얼마를 내가 적어내야 낙찰을 받을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고 입찰 하다 보면 내가 머리가 좋구나 하고 여러분들 느끼게 돼요. 스스로. 낙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받아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야. 낙찰을 받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입찰들이 해줬으면 명도하는 것도 알려줘야죠. 어떤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것인지. 명도. 요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뭐 매각기일, 매각조사 뭐 이런 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들이고, 배당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실제 우리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은 뭘 해냐면 권리 분석하는 거고, 낙찰 어떻게 가격 써내야 낙찰 받을지, 그리고 나중에 그 해당 물건 낙찰자가 제대로 권리 이전 행사할 수 있게 명도 받는 거, 요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경매에 대한 걸 배웠고, 자, 그리고 공매는 은행이라든가 기업 같은 데서 공매를 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라고 그래요. 대부분 일반적인 은행이나 기업에서 공매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절차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니까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겨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를 우리가 공매라고 그러는데, 공매는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질 않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아야 돼요. 그럴 때 본인들이 팔기 어려우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팔아달라고 그러면 공매를 처분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유입부동산. 유입부동산. 자, 법원 경매를 통해서 한국자산공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에요. 어떤 금융권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경매하고 절차는 똑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응찰을 해서 그 중에 최고가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정자산 공매. 고정자산. 자, 금융기관이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된 그 은행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했고 공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공매. 자, 네 번째,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압류부동산. 요게 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압류부동산 문제.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한 거예요.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자동차 같은 거 공매 나오면 다 압류부동산 공매된 거예요. 거의. 부동산은 좀 드물어요. 사실 압류부동산 공매가. 자, 이런 게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 체납자의 재산을 끌어다가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응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좀 특징이, 다른 나머지 세 개의 공매는 명의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그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이런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비슷해. 이거는 매수자 변경도 안 되고, 대금도 일시에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낙찰세, 유찰시에는 이제 10%씩 저감이 되는데, 그게 좀 경매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좀 비슷하고, 나머지 세 개는 공매의 전형적인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교재에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원래는 처음엔 법원 경매.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일반인이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 나온 책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이 두 개만 비교했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죠. 압류 부동산 공매에서 세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세 가지. 자, 다 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가격 저감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데, 특히 대금 납부가 법원 경매 같은 건 일시불이죠. 매각 잔금을 뭐 나눠서 분할 납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내야 돼요. 잔금을. 압류 부동산 역시 일시불에 일시불. 한꺼번에.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건 분할 납부. 최장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일시불이지만 이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불이고, 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약간 기간을 좀 더 줘요. 부동산 경매보다는.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일 때는 7일. 아주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리고 명도부담이라는 게 있어. 즉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때 누가 그걸 점유할 것인가.
경매는 낙찰자가 직접 명도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하든 세입자하고 어떻게 아니면 명도 소송을 하든. 근데 압류부동산 역시 낙찰자가 해요.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누가 해주냐? 그거는 한자공,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명도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다 면제가 돼요. 법원 경매도 면제, 압류부동산 경매도 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는데, 이거 비업무용 부동산 단 3회 이상 유출된 거면 면제, 1회, 2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매든 압류부동산 공매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든 농지만큼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다 필요해요. 농지만큼은.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농지는 경매든 공매든 농지 취득 자격증명만큼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낙찰 받으면 허가를 받은 걸로 해주는데, 농지만큼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7강 7강 4 경매 공매 2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경매 공매를 배웠는데, 이 경매 공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좀 깊은 공부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